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얘기는 몇 급수에 대한 얘기. 이거부터 하자고요. 자, 이 몇 급수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예를 들면은 요거는 수열의 형태가 등차에다가 곱하기 등비 수열의 두 가지 형태가 곱해진 형태의 수열을 얘기하게 돼요. 즉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부분분수에서 막 일반항 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앞에 있는 항들끼리 규칙 찾고 뒤에 있는 항들끼리 규칙 찾아서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 문제들 막 일반항 만들어 봤었지.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했을 때 한쪽에서는 등차 수열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등비 수열이 나오는 형태들에 대한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할까? 첫 항이 1 곱하기 2야.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2의 제곱이야.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고 네 번째 항은 4 곱하기 2의 네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 곱하기 2의 n제곱이라는 형태까지 등장하게 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앞에 있는 숫자 어때? 1부터 n까지 숫자가 1씩 점점 커지지.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확인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들을 봤더니 처음이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형태로 쭉 가서 2의 n제곱까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첫 항이 2고 공비 r이 2인 등비 수열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확인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수열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몇 급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이 수열의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이거 전체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a라는 수열이 바로 몇 급수. 즉 우리가 항들을 분석했을 때 등차에다가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수열이 만들어져 있는 애들을 몇 급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몇 급수라고 돼 있는 녀석의 수열을 모든 항들을 다 더한 합 SN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뭔가 특정한 규칙을 적용하기도 되게 애매하겠지? 왜 애매하냐면 이 SN을 우리가 시그마로 적어보잖아? 그러면 K가 1부터 N까지로 쓰고 K에다가 곱하기 2의 K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확인되죠? 자, 지수 자리에 이렇게 미지수, 변수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경우 우리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것들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래서 심지어는 등비수열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등비수열은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수열을 쭉 써놓고 난다면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걸 풀기 위해 새로운 공식을 유도해내야 돼. 즉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수학적 기납법이야 또.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형태를 외워버리자고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항 이렇게 우리가 SN이라는 녀석을 내가 딱 쓰면은 얘는 A1에다가 더하기 A2에다가 더하기 A3에다가 더하기 등등등 해서 A의 n-1번째에다가 A의 n번째까지 이렇게 더하게 되는 게 SN이지.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증명할 때를 한번 생각해봐. 걔도 귀납법이 맞잖아. 등비수열의 합공식 증명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 공비를 곱해줬지. 맞죠? 똑같이 등비수열이 등장했잖아. 몇 급수 안에 등비수열이 들어가 있잖아. 수열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공비를 곱해서 SN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쟤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우리가 애초에 위에서 수열 만들어 놨었지. 저것들을 한번 여기다 나열해 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애가 1 곱하기 2였고 그 다음이 2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이 3 곱하기 2의 세제곱 쭉 더해서 n-1에다가 곱하기 2의 n-1제곱 더하기 n 곱하기 2의 n제곱 여기까지 더해지는 거였지? 여기다가 공비 R 즉 지금은 공비 2가 되겠지?
곱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곱해지면서 1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지.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지.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져 버리게 되면 3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바뀌어버릴 것이고 쭉 따라가게 되면 얘가 곱해지게 되면서 n-1에다가 곱하기 2의 n제곱이 돼버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 얘가 곱해지면서 n에다가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럼 자 보잖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똑같이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SN이 나와버리게 되지? 이거 가. 빼면 요거 그냥 2로 내려오겠지. 여기는 2의 제곱이 2개 있는 거고 2의 제곱이 1개 있는 거지. 그럼 그냥 바로 2의 제곱이 1개요. 그지? 여기는 2의 제곱, 세제곱이 3개, 2의 세제곱이 2개잖아. 빼면은 2의 세제곱이 1개 남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 오면 2의 n제곱이 1개 남겠지? 빼면. 그리고 뒤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n에다가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만 써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를 잘 보니까 이 부분이 뭐니? 첫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설의 n항까지의 합이 되겠지. 즉 얘 자체가 이제 2-1 분의 첫 항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등비설의 합으로 쓰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빼기 n에다가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을 딱 해주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SN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SN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수열의 합 SN을 찾고 싶었던 거지? 따라서 SN은 하고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땡겼으면 n에다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빼기 분모 어차피 1이니까 생략 분배 하나씩 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지금은 이렇게 일반항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알았어.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몇 곱수에 대한 합, 몇 곱수에서 이제 우리는 수열의 합을 찾는 방법은 SN에서 마이너스 공비 R을 곱한 SN을 계산해서 수열의 합을 찾게 된다는 거. 그리고 식을 쭉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공식으로 유도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복잡하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이거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 60번에 나와 있는 거 60번? 아니야, 60번은 한번 해보고 앞에 예제 문제 있겠지? 11번 문제 있네요. 뭐야, 이거 11번 문제 내가 했던 거잖아. 비슷한데? 아니야, 11번은 직접 해. 60번 할래. 처음 보는 것도 해봐야지. 자, 60번 보면은 1-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세제곱 플러스 등등등 해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3의 15제곱 이렇게 된 수열의 합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천천히 여기 보이는 애가 첫 번째 항 A1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해서 A2 그 다음에 A3 여기가 A4 이렇게 지금 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얘는 뭘까? 지훈아, A의 몇 번째 항? 그렇지, 16번째 항, 즉 16항까지 합을 찾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뭐 해야 돼? 어떤 수열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부호도 막 바뀌고 난리도 아니지? 처음엔 또 1 막 나와 있고, 맞지? 얘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여기 있는 1을 내가 1 곱하기 1로만 바꿔놓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1, 2, 3, 4,
16까지 가는 숫자들이 만들어져. 맞죠? 즉 다시 말하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즉 이거를 일반항을 시켜볼까? 그러면 그냥 n이다라고 쓰면 되겠지? n부터 시작해서 n이 곱해져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1,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플러스 3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야. 그럼 이거 뭐라고 보면 될까? 파란 거는. 그렇지. 공비가 마이너스 3. 그럼 첫 항이 얼마? 1인. 맞죠? 그러면 일반항을 만들면 3의 n-1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애가 an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뭔가 이상하지? 어디가 이상해? 그렇지. 요렇게. 확인됐어요? 요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일반항으로부터 수열의 합을 우리 보고 찾아내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일반항이 이런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합 SN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전체가 바로 SN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바로 S16으로 한번 적어볼까? S16으로. 그럼 S16을 찾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지? 1 곱하기 그냥 마이너스 3의 0제곱으로 적어버리면 되겠지. 공기수열 쪽, 등비수열 쪽이. 확인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15번째 항은 15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4제곱 더하기 마지막 1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5제곱.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확인됐죠?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몇 급수라는 걸 확인했으니 합을 찾기 위해서는 공비를 곱한 애를 빼줘야 되겠지?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S16을 곱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처음 나와 있던 얘가 어디로 가? 뒤로 오면서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제곱이 되는 거지. 다시 얘가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쭉 바뀌면 얘가 그냥 바로 와도 되겠지 이제. 15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5제곱. 마지막에 있는 애가 와서 플러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5제곱. 이렇게까지. 응? 16제곱.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 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4배를 한 S에 16이 나와버리지? 정리만 하면 돼. 첫 번째 거는 그냥 유지해. 이렇게 쓰는 걸로. 귀찮아도 1이라고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그냥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제곱이지? 요거끼리 빼는 거니까. 아이씨, 마이너스 3의 1제곱이 2개, 마이너스 3의 1제곱이 1개. 빼는 거 앞에 여기 빨간 거. 그럼 그 다음에 또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제곱이지? 끝까지 쭉 가면은 여기까지 오잖아.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5제곱. 마지막에 빼기 1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6제곱. 요거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계속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보니까 1은 어차피 곱하나 안 하니까 의미 없지?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지? 16개의 항이.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 바로 여기서 수열의 합공식 쓰자.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3 분의 첫 항 1 생략 1 마이너스 3의 16제곱. 그리고 뒤쪽에 하나 더 붙었지. 마이너스 16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6제곱. 이걸 계산한 게 4S16. 이렇게. 확인돼요? 아직 안 끝났어. 계산해야 돼. 그러면 여기 4분의 1 마이너스 3의 16제곱이니까 그냥 3의 16제곱 써도 되지. 여기 마이너스 통분할 거야. 4분의
얼마가 돼? 64 곱하기 3의 16제곱.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65개의 3의 16제곱이 있는 거겠지. 마이너스 3의 16제곱 마이너스 64 이거니까. 그럼 이게 4S16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S16으로 바꿔버리면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도를 봤더니 16분의로 나왔지? A, B. A가 얼마야? 1, B가 65.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거는 66.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게 몇 급수야? 되게 복잡하지? 뒤에 나와 있는 군수열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자. 이 몇 급수만까지만 정확하게만 잘 확인해 놔. 그래서 더불어서 일단 이번 숙제에서 유형 12번 그리고 169쪽에 80번 문제 빼라고 얘기했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몇 급수의 형태까지만 보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수열에서 여러 가지 수열들에 대한 규칙들 어려운 거 하나 요거 포함해서 같이 배운 거야.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빠져나갔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냐?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점화식에 대한 얘기로 가자. 자, 이 점화식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얘기를 해.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그래서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이 점화식은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식이잖아, 식. 맞지? 일단 이름 자체가 식이잖아. 즉 식의 형태를 보고 수열의 규칙을 알아낼 수 있는 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점화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수열의 규칙은 얘가 무슨 수열인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지. 그것과 더불어서 다음 숫자가 만들어지게 될 때 어떤 규칙하에 만들어지게 될 건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수열의 규칙이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거 일반항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일반항의 모양을 알아낼 수 있게 유도가 된 식들, 그것들이 바로 점화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수열을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등차 수열이 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 수열이 있었고 세 번째 기타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는 잡스러운 수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부터 확인을 해보자고. 지난번에 이거는 수업하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지. 등차 수열의 특징만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자, 첫 번째 어떤 식의 형태로 설명이 되느냐.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 n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더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붙이면 돼. d는 상수라는. 이렇게 버리면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항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규칙을 적용해서 차가 d가 된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등차수열을 배우고 나면은 등차수열의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즉 A의 n번째 항이 A의 n번째 항을 2배 한 게 되겠지. 2 곱하기 A의 n번째 항이 앞에 있는 A의 n-1번째 항이랑 뒤에 있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거랑 똑같겠구나. 확인되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일반항 AN의 모양이 등차수열에서는 A1 더하기 n-1에다가 공차 D를 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다. 확인됩니까? 기타 등등 말을 만들어서 걔가 딱 보는 순간 등차수열인 걸 알아낼 수만 있잖아? 다 점화식이라고 생각해도 돼.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그 등비수열의 점화식을 찾아보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A의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R을 곱하게 되는 거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R은 상수라는 전제를 깔고. 확인됩니까? 그럼 두 번째.
등비수열은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고 그랬잖아. 즉 앞에 있는 항이 분의 뒤에 있는 항이라는 걸 비율로 만들게 되면 일정한 R이라는 비율을 가지게 되겠구나.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중앙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A의 n번째 항을 제곱한 게 A의 n-1번째 항에다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곱한 거랑 같겠구나. 확인됩니까? 또 네 번째, 기왕 얘기한 거 일반 항에 대한 얘기도 해보지 뭐. A1에다가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써도 되겠구나. 처음부터 점화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여기에 좀 더 말로 얹어본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 등차 수열 어차피 n에 관해 1차씩 나올 거라고 그랬지. 전개하면 n에 관해 1차씩 보면 이거 등차 수열 1반항이구나. 점화식이라는 얘기야. n에 관해 1차식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지수식이 등장했어. 당연히 등비수열이겠지. 아, 등비수열의 점화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문제 먼저 보고 갈 거야. 1번 문제 보세요. 172쪽에 1번. 자, 수열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니? 뒤에 있는 항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항에서 4를 뺐지?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야? 일정한 차이가 마이너스 4,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첫 항이 200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일반항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AK가 12가 되는 애 만들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찾아 들어가는 거야. 무슨 수열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도 보자고. 이번에는 n 플러스 1번째를 2배 했더니 a n번째가 됐지.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1배 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 아니야? 맞죠? 확인되죠?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일정한 차이 이만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야, 2분의 1만큼을 일정한 비율로 가진다는 얘기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 항이 A2가 4라는 걸 아니까 첫 항이 8이 되는 거겠지? 그런 등비수열의 1항부터 6항까지의 합. 또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계산만 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쉬워. 그냥 식 보고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만 알면 등차 등비수열만 공부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면 돼. 근데 이제 세 번째,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한 얘기, 즉 잡수열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규칙들이 되게 복잡하게 등장을 해.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식의 형태를 가져. n 플러스 1번째가 a의 n번째에다가 플러스 fn이라는 식의 꼴을 가지는 형태야. 자, 얘가 마치 누구와 비슷하게 생겼냐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등차 수열의 점화식 보면은 n 플러스 1번째를 만들기 위해 n번째에다가 d를 더하는 거지. n번째에다가 뭔가를 더했잖아. 맞지? 더한다라는 모양 자체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등차 수열에서는 이 더해지는 숫자가 상수야. 일정한 숫자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는 첫 번째 형태에서 이 더해지는 식의 모양이지? 얘는 뭐냐면 n에 관한 식이야. 식이 더해지게 될 거라는 거야. 이 차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증명해서 얘를 보고 일반항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를 지금부터 끌어내 볼 거야.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축차 대입할 거야. 자, n에다 1부터 대입할 거야. 그러면 A2가 A1에다가 더하기 F1 되는 거지? 다시 n에다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A3는 A2에다가 더하기 F2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A2라는 녀석은 요걸로 대체해도 돼, 안 돼? 그래서 대체. 그러면 A1에다가 더하기 F1에다가 더하기 F2가 돼버려. 확인돼요? 자, 그럼 다시 n에다 3 대입할 거야. 적어도 3개는 찾아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A4는 A3에다가 더하기 F3가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A3 대신에 얘로 대체해도 돼, 안 돼? 근데 얘는 다시 얘로 대체가 가능하지? 같은 거니까. 그러면 다시 대체. 그러면 A3 대신에 A1 더하기 F1 더하기 F2를 하고 더하기 F3까지. 이렇게 놨더니 규칙이 발견돼. A4가 A1에다가 1, 2, 3 더한 거고 A3는 A1에다 1, 2 더한 거지? 그럼 이대로 쭉 내가 따라 내려가게 돼서 AN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
A1에다가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 해서 n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즉 f의 n-1까지. 맞죠? 이거 내가 줄여서 식을 다시 쓰면 an은 a1이라는 숫자에다가 더하기. 이거를 시그마로 설명이 돼.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로. 확인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fn이라는 다항식이 더해지는 꼴이 나왔잖아? 이거 매번 하지 마. 그냥 바로 일로 와서 외워놔 버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모양은 무조건 얘가 나온다라고 외워놔 버려. 이게 원래 교육과정에 있었어. 개차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교육에서 빠졌어. 그래서 그냥 이 모양만 외워놓으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거 같이 적어두시고 그거 적는 사이에 나는 예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지 뭐. 자, 요렇게 한번 써봤어. A1이 1이고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4n 플러스 1을 더한 거래. 확인됩니까? 이때 우리는 AN이라는 일반항이 누군지를 찾는 거야. 확인됐나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걸 딱 봤더니 AN 플러스 1번째가 n번째에다가 무언가를 더했는데 일정한 숫자는 아니지? n이 변하면 계속 같이 변할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4n 플러스 1을 fn이라고 다항식이다라는 의미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이래버리게 되면 딱 어떻게 돼? 원래 있던 점화식과 같은 모양 돼버리지?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은 모양이 되는 거잖아. 확인되죠? 이걸 지은이 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이제. 얘가 1번 점화식이구나. fn이 더해진 모양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일단 an 말고 남아있는 식들 있지? 통째로 다 치환해봐. 그리고 나오면 보일 거라. 확인됐나? 그럼 이제 이 상태면은 바로 이거 축차 대입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바로 공식으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 an이 a1이 지금 현재 1이지? 1.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그리고 요게 fn 대신에 4k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해서 써버리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거 산수만 하면 돼. 그러면 1에다가 플러스 요거 4배 하고 곱하기 2분의 n이랑 n-1 곱하고 더하기 2에다가 n-1 곱한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암산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2n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확인됐니? 마치 등차설의 합처럼 보이지 2차식이니까. 근데 이거 뭐야? 상수가 살아있지? 2항부터 등차수를 이루는 거지? 그게 개차수열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얘가 보이면 바로 여기에 맞춰서 대입해서 계산할 거다. 이것만 기억해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눈으로 봐. 3번 문제 딱 보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가 a의 n번째에다 더하기 2n-1 되겠지? 그럼 2n-1을 동그라미 치고 fn으로 치환해버려. fn이라고 써봐. 그러면 딱 1번 점화식 플러스 fn 꼴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치환해서 식의 모양을 유도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잡서열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형태는요. 이겁니다. a의 n 플러스 1번째가요. a의 n번째에다가 곱하기 fn 꼴이에요. 마치 이거는 또 등비소열과 비슷해. 등비소열의 점화식의 1번을 보면은 r이 곱해져 있지? 보라고. 점화식 1번을 보면 r이 곱해져 있잖아. 상수가 곱해지는 건데 2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수 대신에 뭘로 나온 거야? n에 관한 식으로 등장해버린 거야. 이렇게. 확인돼요? 이 n에 관한 식으로 등장했던 거.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증명하는 방법은 여전히 축차 대입이야. 그래서 n에다 1부터 대입할 거야. 그러면 a2가
A1에다가 곱하기 F1 되는 거지. 자, 다시 n에다 2를 대입하면 A3는 A2에다가 곱하기 F의 2가 되는 거지. 또 느낌 빡 오지? 이거 대신에 얘 써도 되지? 그럼 다시 써버리면 A1에다가 곱하기 F1에다가 곱하기 F2라고 써버리면 되지? 세 번째 거 굳이 적을 필요 있을까? 이 정도면 까먹잖아? 그래서 쭉 가서 A의 n번째가 돼버리게 되면 뭐라고 쓸래, 지훈아? n번째면 A의 1 곱하기 F1부터 어디까지 곱해? 그렇지. 여기까지 그냥 곱해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딱히 무언가를 배운 적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AN이라는 일반항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A1에다가 곱하기 그냥 F1부터 시작해서 F2 곱하기 등등등 해서 F의 n-1까지를 그냥 곱해버린다라고 생각해버려. 이건 시그마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곱하기 꼴이 등장하게 되면 그냥 바로 이거 떠올리게 외워버려. 그래서 1번과 2번 점화식 두 개는 무조건 외워서 푸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예제 문제 만들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A1이 3이야. 그리고 A의 n 플러스 1번째에다가 또 항은 A의 n번째에다가 곱하기 4의 n제곱을 해. 이번엔 이게 문제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딱 보니까 여기 곱해지는 식이 상수가 아니라 다항식이지? FN으로 딱 치환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딱 2번 점화식 모양 나오지? 그럼 우리는 바로 외우는 대로 AN은 첫 항 3에다가 곱하기 F1부터 시작해서 쭉 곱해서 F에 n-1까지 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3에다가 곱하기 4의 1제곱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등등등 해서 4의 n-1제곱까지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 보이는 애 하나로 합쳤을 수 있잖아. 밑이 다 4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1부터 n-1까지 합쳐지는 얘기네, 지수에.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얘는 3에다가 곱하기 4하고 2분의 n에 n-1을 곱한 거, 거듭제곱한 거다.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줄이면 3에다가 곱하기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에 n에 n-1을 곱한 것만큼 거듭제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줄여 쓰는 것도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외워놓고 계산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수열은.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또 보자고. 이번에는 곱해지는 다항식 fn이 누구야? 맞아. 그거 전체를 그냥 fn으로 치환해 놓고 곱해 나가는 거야. 그럼 이번 문제는 상황이 더 좋네. 분명히 이거 숫자 대입하다 보면 지워지는 거 나오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원래는 이 두 가지 외에 세 가지 점화식에 대한 얘기 잡설에서 더 배워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5가지. 내가 구분할 때. 자, 세 번째는 어떤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불러. A의 n 플러스 1번째가 P배를 한 거에 A의 n번째 더하기 Q를 더한 거. PQ배 한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해주는 점화식의 모양이 A의 n 플러스 1번째가 이거지. P배를 한 거에 A의 n번째 더하기 Q를 한 거 분의 R배를 한 AN의 형태. 이게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점화식의 모양이 P배를 한 거에 A의 n번째, n 플러스 2번째 더하기 Q배를 한 거에 A의 n 플러스 1번째, R배를 한 거에 A의 n번째를 한 게 0이 될 때. 확인? 이때 다섯 번째 모양은 PQR이라는 상수를 더한 게 0이 된다는 전제를 깔았던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같은 모양이 나올 건데 이때는 PQR을 더한 게 0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거야.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a의 m 플러스 1번째랑 a의 n번째를 더한 형태. 보통 여기까지. 7번째는 그냥 눈으로 한 번씩 보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7번째는 5번 보이지, 5번. 6번. PQR 더한 게 0이 안 되는 거. 그게 딱 7번째 예제야. 그래서 이건 그냥 빼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형태를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오늘은 딱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냐면 사실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증명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증명을 한다고 해도 1, 2번 마냥 공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식이 무진장 복잡해. 공식으로 못 외워. 그렇기 때문에 뭘 하게 될 거냐? 축차 대입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 굳이 공식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냥 3, 4, 5, 6번에 나와 있는 점화식들. 특히나 6번은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져나가. 이건 대학 교육과정이거든. 6번은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다루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려면은 대학 교과과정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원래 책에 여기까지가 실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들 이런 거 그냥 다 집어쳐도 돼. 이제는. 그냥 축차 대입으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뒤에나 보면은 5번, 6번 두 문제 보이지? 6번도 사실은 아니야. 5번 문제 보이지? 5번 문제가 저기 보이는 3번 점화식에 대한 증명이야. 3번 점화식을 문제화시킨 거야. 5번 문제가. 확인돼요? 맞죠? P가 2분의 1이고 Q가 2가 되는 경우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고. 축차 대입으로 진짜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자, 해보자. 5번 문제. 지금 보면은 A1이 8이라고 얘기를 했고 A의 n 플러스 1번째가 2분의 1배를 한 A의 n번째에다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때 A5가 얼마인지 찾으라 그랬지. 맞죠? 축차 대입하는 거야.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A2는 2분의 1에다가 AN에다가 A1에다가 플러스 2지. 맞죠? 근데 A1이 8인 걸 알잖아.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A1이 8이라며. 대입해버려. 그럼 그냥 바로 A2가 6이잖아. 그러면 다시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가 돼버리는 거지? 얘는 2분의 1에다가 A2에다가 플러스 2잖아. 그럼 또 A2가 6인 거 알잖아. 그럼 바로 5지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A4는 2분의 1에다가 A3 하고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2분의 5에다 2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A4 플러스 2 4분의 9에다 2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4분의 17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계산을 해도 돼. 근데 그게 싫으면 나 계산을 한 번에 하고 싶어 하잖아? 어차피 여기 보는 A2 자리에 이거 써도 되지. 넣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져? 여기가 4분의 1에 A1에다가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일부러 요거 2개 안 더했어. 요거 분배한 거. 그럼 다시 여기 들어갈 거는 요거 들어가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8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이것도 2분의 1배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규칙 찾기 하는 거야. 여기 A1 어디 갔니? 규칙 찾기 하는 거야. A에는 지금 꼬라지 보니까 처음에 2분의 1이었는데 4분의 1 됐고 8분의 1 됐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2분의 1에 n-1제곱 2일 때가 2분의 1 1제곱이니까.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A1.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지금 보면은 첫 항이 2지, 원래 2밖에 없었지? 2 나오고 1 나왔지? 2 나오고 1 나오고 2분의 1 나왔지? 뭐야? 첫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항이 3개야. N이 3 들어가면 3개야? 그럼 N까지 짚고
첫 항이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잡아보면 되잖아. k-1제곱으로. 일반항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럼 굳이 일반항을 여기서 만들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5번째 항만 찾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쓸 필요도 없이 계산해서 그냥 써버리고 마지막에 A1만 대입해도 되잖아.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게 시켰어.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런 5번 문제 같은 거밖에 없어. 숫자 계산하래.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그냥 축차 대입하는 거야. 옛날에 나왔어. 안 나와. 지금은 1, 2번만 알면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축차 대입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축차 대입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영상 올릴 때는 요거 3, 4, 5번 저 맛이 3, 4, 5, 6번 했지. 증명하는 과정을 같이 찍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영상 하나 추가로 첨부로 올릴 거거든. 관심 있으면 한 번은 봐.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싫으면 언제 보면 되냐면 1학년 겨울방학 될 때 있지. 2학년 넘어갈 때. 그때는 무조건 봐. 그때는 요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더라도 일반항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면 수열을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한 번을 보면 도움이 되기는 해.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학교에서 재수 없으면 이거 수행평가 문제로 나와. 수행평가로 증명하기 시켜. 그러니까 그때 가면 한 번은 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당장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 요 정도까지만 축차 대입하는 걸로만 기억을 해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 수열에 점하시게 된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외쪽으로는 유형만 남았어. 문제 6번 볼까? A1이 1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a, n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꿔 대입하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또 뭐 해야 돼? 따라가야 돼. 근데 이거를 지금 번호를 봐봐. 29번이지. 29번 대입해야 되지. 너무 많잖아.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5번째 정도가 돼버리면 그냥 계산만 해도 돼. 그치? 규칙 안 찾고 계산만 해도 돼. 근데 29번째는 너무 많아. 분명히 이 안에서 규칙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자, 규칙 찾는 거 한번 보자고. 이 규칙이 과연 찾기가 어려운지 쉬운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자, 6번 문제 보자고요. A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A의 n번째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거거나 A의 n번째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래요. AN이 3보다 이상일 때, AN이 3보다 작을 때. 확인돼요? 자, 하나씩 대입할 거야. A1은 1이야. 그럼 A2는 A1 값이 3보다 작으니까 더하면 되지. 여기 그냥 2네. 그럼 다시 A3는 A2 값이 2잖아. 3보다 작지? 3 되는 거네. 이해돼? 자, 이게 n에다 1 대입한 거고, 이게 n이 그냥 0일 때고, 여기가 n에다 1 대입한 거고, 이게 n에다 2 대입한 거잖아.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럼 자, n에다가 3을 대입하자고. 그럼 뭐가 돼? A4가 될 것이고, A3, 3이잖아. 여기 따라가야 되지? 얼마 나와? 1이잖아. 야, 이거 재수 좋아. 그럼 이제 A5가 딱 2만 나오는 순간 이 문제 끝난 거야. 자, 보자. A5, n에다가 4 대입하는 거지. 그럼 A4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A4는 1이지? 여기지? 얼마야?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요 색이 반복이에요. 이런 식으로 규칙 찾기가 안 어렵다고. 오케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거 별표나 쳐. 요거 오늘 하나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마치자. 8번은 사실 활용이니까 식 만들면 되는 거고 7번 요거 별표나 치자. 자, 7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A1이 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SN이라는 녀석을 3배를 한 AN에다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돼 있는 모양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맞죠? 자,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얘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항하고 수열의 합이 막 섞여 있지. 즉 수열의 합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수열의 합은 하잖아? n에 관한 식, 뭘로 막 나왔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항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와버렸어. 확인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뭔가 다른 풀이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 똑같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수열의 합을 보이면 그 합으로부터 일반항 끌어낼 수 있지.
어떻게 끌어낼 수 있어? n-1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서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일반항 an이 튀어나오게 되지?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건 세배를 한 a의 n-1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상태로 빼버려. 그럼 뭐가 돼? 3an 마이너스 3a의 n-1번째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은 2an이 3a의 n-1번째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a의 n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a의 n-1번째가 되지?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첫 항이 A1이 지금 문제에 2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공비 R이 얼마? 2분의 3인 등비수열. 이렇게 그냥 바로 보고 찾아버리는 거야. 빼버린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A 20의 값 찾으라 그랬지? 일반항 만들면 되는 거지. 자, 일반항 A에는 A1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고 A 20이니까 n자리 20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의 19제곱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잖아. 확인됐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분모는 2의 18제곱이고 분자는 3의 19제곱 되겠지? 그러니까 몇 번? 4번. 그렇게 정답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별표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뭔가 새로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일반항 찾기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어때? 오늘 한 거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그래, 신기하지 뭔가. 그래서 그냥 대입하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만 거친다라는 얘기야. 물론 이제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교재 말고 블랙라벨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잖아? 대입이 무진장 힘들어져.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이걸 대입하는 일반항 찾고 말지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 문제가 안 나와.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열을 거기까지 분석하는 문제들은 이미 예전 트렌드야. 요즘 트렌드가 아니야. 물론 돌고 돌아서 니네가 시험 보게 될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트렌드가 바뀔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어. 근데 혹시 모르니 지금이 아닌 내년 겨울방학 때 한번 봐라. 근데 지금 만약에 보고 싶으면 영상 첨부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좀 된다. 시간이 남았다 우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면 선생님이 증명 한번 또 해줄게. 지금은 시간 관계상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는 빼버리고 한 거니까.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문제들 한 번씩 다 본 거고요. 오늘 숙제는요, 유형 8번까지. 앞에 투스텝 문제도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어디야? 그러면은 유형 8번이야. 179쪽에 44번까지가 될 겁니다. 179쪽에 44번. 이때 수열의 귀납작 정의 활용이라고 해서 활용 문제도 손 하나도 안 됐거든?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등비수열 원리합계 할 때 우리 하나씩 다 써놨지? 그리고 그거는 규칙 찾았지? 똑같이 해. 하나씩 써놓고 규칙 찾으면 돼. 항 써놓고. 이거는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문제 잘 풀게 되니까 천천히 풀어봐. 지금 네가 특히나도 이과를 가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미적분하게 급수로 넘어가. 그대로 급수로 넘어가.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게 미적분학으로 넘어가면 이름이 바뀌어. 부분합이라는 이름으로. 수열의 합이 아니야. 수열의 합은 새로운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여담인데 우리가 그동안 SN이라고 썼던 수열의 합 있지. 생각해봐. n번째 항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랜덤하게 나오는 제일 마지막 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중간에 이제 막 쓰다 보잖아. n 플러스 1번째 어디 갔어? n 플러스 1번째도 나오고 2n번째 나오면 난리도 아니지. n번째가 절대 마지막이 아니야. 즉 그냥 임의의 항에 위치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진짜 마지막은 뭐가 될까? A의 무한대야. 그래서 1항부터 무한대 항까지 더한 게 원래 수열의 합이야. 그걸 우리가 급수라고 얘기를 해. 원래 수열의 합 급수. 그리고 n번째 항이면 그 급수의 앞부분, 일부분을 이렇게 조그만 일부분을 따로 떼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급수의 일부분의 합. 그래서 부분합. 그래서 원래 이름은 부분합이야. 근데 우리는 수열, n번째 항까지도 나열했다라는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는 급수의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근데 교육과정이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으니 뭐 어떡해.
어쨌든 용어는 그렇게 해도 정리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미적분학 보면 그때 가서 확인하세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충 한번 해야 돼. 화요일 날 1시 반. 1시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시간 변동이 생기면 월요일 날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시간 맞춰보자고 또 다시 한번. 그리고 지훈이는 내일 11시 따로 11시 와서 앞에 그거 부등식에 대한 거 질문 다 하고 가자.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